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AJAX 코드를 이제 구현을 해봤는데요. 전화 통화하러 갔다며. 몰라요. 저도 잘 못 봤어요. 전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안 오겠거냐고서 시작하는 건데. 자, 일단은 그 프로미스 방식이랑 async await 중에 async await가 좀 더 최신 문법이라서 앞으로는 요 방법을 메인으로 가져갈 건데요. 일단 뭔가 새로운 기능을 작동하게끔 구현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코드를 개선하는 거예요. 정말 아까 그 코드가 최선인가? 더 심플한 방법은 없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코드를 더 좋게 개선을 하는 거죠. 일단 어떻게든 돌아가게는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코드를 좀 더 심플하게 만들 수 있게끔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리팩토링이라고 해요. 자,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그냥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만 처리를 한 건데 에러의 종류는 다르지만 어찌됐건 지금 에러 처리를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좀 있는 거죠. 에러를 한 군데서 몰아서 처리할 수 있게만 하면은 코드가 좀 더 흐름이 심플해질 테니까. 자, 이 코드는 일단 백업 좀 해놓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이제 개선을 어떻게 했냐면요. 에러를 감지하는 부분, 백엔드한테서 잘못된 내용이 왔음을 감지하는 부분을 요 if문을 이 안으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러가 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메시지 박스 뿌리고 처리 중단하고 밑에서도 에러 났다고 메시지 박스 뿌리고 처리 중단하고 이럴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또 하나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문제가 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로딩바를 뿌리죠. 로딩바가 화면에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로딩바. 그 다음에 백엔드에 접속을 했는데 백엔드가 나 에러 났어 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럼 메시지 뿌리고 리턴하니까 여기서 종료되겠죠. 그러면 이건 저도 테스트 안 해봤어요. 캐치에서 리턴하면 파이널리 갔다 오는 건 확실한데 트라이에서 리턴하면 파이널리를 갔다 오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 로딩바가 닫힐지가 미지수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에러 정보를 에러 객체에다 넣은 거예요. 에러 메시지를 써서. 그리고 상태 코드는 에러 객체가 프로퍼티가 없으니까 프로토타입 기법으로 확장을 시켜서 스로우 던져요. 그러면 프론트엔드가 이 앞부분이 잘못해서 백엔드에 접속조차 못 해봤어. 그러면 캐치를 뛰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가 백엔드한테는 접속했는데 백엔드가 나 에러 났어 라고 메시지를 주면은 에러를 던졌으니까 여기서 캐치를 뛰죠. 그럼 에러 처리는 여기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돼요. 코드의 흐름이 모든 에러를 한 군데로 몰리게끔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수월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response.text라고 받아서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그 프로미스 기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변수를 result라고 바꾸고 얘는 const로 바꾸고 여기서 result에다가 이 텍스트라는 메서드 자체가 프로미스를 리턴하니까 await를 겁니다. 그러면 HTML 코드 덩어리만 받아올 수 있으니까
밑에서는 그냥 프로미스 안 하고 한 번에 이렇게 출력만 하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개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작동하는지 보는 거예요. 문제 없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것만 하고 끝내기는 아쉬우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개선된 코드가 요번에 배포해드릴 2번 심플 AJAX 리뉴얼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드릴 파일에서는 개선된 부분을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가 아니라 조금 전에 하셨던 1번 예제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표시한 부분들 위주로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코딩하지 마세요. 코드가 리팩토링 되는 과정을 정리를 한 거니까요.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리는 예제 코드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돌아가게끔 만든 다음에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해서 개선을 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얘기로 갑시다. 자, 지금 이게 백엔드한테 받아온 컨텐츠거든요.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은 요만큼의 HTML 태그를 백엔드한테 받아온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는 그냥 예제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만든 거지, 실제로 어떤, 예를 들어서 리뷰글 하나라고 가정했을 때 리뷰글 하나를 표현하는 HTML 태그가 이렇게 간단하진 않잖아요. 구조가 되게 복잡스럽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정작 컨텐츠는 요거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자바스크립트가 지 스스로 생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라는 기능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통신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HTML 태그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용되는 게 AJAX예요. MSG는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AJAX라고 넣으면은 텍스트 같은 경우에 용량은 글자 수에 따릅니다. 글자 수가 확 줄죠. 그러면 전송되는 데이터의 용량이 줄어든다라는 거고, 용량이 줄었다라는 거는 당연히 통신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백엔드는 그때부터 데이터를 이렇게 제이슨으로 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제이슨을 설명할 때 경량의 데이터 표현법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항상 경량이라는 게 들어가. HTML에 비해서 용량이 줄잖아요. 아까 AJAX라고 하는 용어에 XML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XML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HTML 설명할 때 이미 설명을 했어요. HTML은 사용할 수 있는 태그가 정해져 있죠. XML은 이 마크업이라는 규칙을 적용하되 태그 이름을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만드는 거야. MSG라는 태그에다가 안녕하세요 AJAX MSG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게 XML이야.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하면 아래 게 글자 수가 더 적거든요. 그러면 XML에 비해서는 제이슨이 훨씬 용량이 작다는 거지. 그래서 AJAX에선 제이슨을 사실상 표준으로 써요. 자, 그래서 다음 예제는 구성은 똑같은데 누르면은 똑같은 데이터를 받아올 거예요. 대신에 이번에는 백엔드한테 HTML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제이슨을 받아오는 거예요. 요 컨텐츠를 받아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상태 코드와 결과 메시지를 이렇게 같이 낑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생성된 시간도 같이 포함을 시켰고요. 예. 스테이터스 메시지 타임스탬프는 스프링에서 쓰는 기본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샘플 백엔드도 그렇게 형식을 맞춰 놓은 거예요. 자, 요게 정상 상황일 때.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네, 이렇게 들어와요. 스테이터스 404 못 찾는다. 메시지는 에러 메시지. 무슨 주소를 찾을 수 없다. 라고 에러 메시지가 뜬 거고요. 타임스탬프는 데이터 생성 시간이고요. 요 에러 났을 때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스프링에서는 없는 건데요. 그 백엔드 상에서 에러가 난 코드의 위치와 라인 번호 같은 거를 같이 그냥 넣어놨어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백엔드가 에러 났을 때 디버그 용도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아이템이라는 거는 에러 났을 때는 우리가 쓸 건 아니에요. 왜냐면 백엔드가 에러가 났으면 어디가 났는지 알아야 뭔가 고치든지 말든지 하죠. 자, 요게 지금 우리가 설치한 샘플 백엔드의 기본 제이슨 형태예요. 그러니까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백엔드가 어떤 형태로 제이슨을 주는지 이 제이슨 구조를 사전에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제이슨 구조는 백엔드 개발자 맘이거든요. 백엔드마다 구조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 다른 백엔드를 한번 볼게요. 키값이 유효하지 않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에러가 났는데 에러 메시지 정보가 아까 우리가 봤었던 백엔드랑 형식이 다르죠. 왼쪽 거는 우리 백엔드고요. 이건 다른 애들 백엔드야. 제이슨 구조가 다르죠. 백엔드 개발자마다 제이슨 구조 만드는 건 지 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백엔드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그 백엔드가 출력하는 제이슨 구조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제이슨 구조는 정해진 형태가 없거든. 자, 그럼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주는지 볼까요? 이렇게요. 자, 박스오피스 리절트라는 제이슨 안에 박스오피스 타입 쇼 레인지라는 키가 있고 이 안에 데일리 박스오피스 리스트라는 배열이 있네요. 이 배열 안에 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실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공개하는 박스오피스 영화 데이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키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키값인지 어떻게 알아? 물론 영어 단어 갖다 유추할 수는 있겠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그때부터 매뉴얼 봐야죠. 저 백엔드를 배포하는 사이트에 직접 방문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이슨 데이터가 어떤 구조로 돼 있다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연동 규격서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백엔드를 만드는 사람은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 이런 형태의 매뉴얼을 반드시 줘야 돼. 이거 안 주면 프론트가 어떻게 연동을 해? 자, 그래서 이 영화진흥위원회 API는 좀 뒤에서 얘기할 거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 백엔드는 상태 코드, 에러 메시지, 아이템, 타임 스탬프 이 기본 구조를 항상 가지고 있고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가 200이 아닐 때는 무조건 에러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실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있을 텐데, 에러가 났을 때는 트레이스라는 키 안에 백엔드가 출력하는 에러 메시지를 담게 했고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아이템이라는 거 안에 실제 데이터가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의 규격은 이미 데이터베이스 수업할 때 우리가 다 다뤄봤던 거죠. 우리 샘플 DB를 백엔드로 그대로 뜬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그거는 DB 교재로 열어보시면 되겠죠. 액티브 클래스 자체가 필요가 없구나. 자, 일단 요번 예제는요, 화면상에 이미지 파일 하나 박았어요. img 태그로. 백그라운드도 필요 없네. 자, 이미지를 박았으니까 그림이 일단 여기 있겠죠? 요 이미지는 로딩 GIF라고 검색하면은 인터넷에 이미지 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다운받은 거예요. 요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다운받은 거예요. 자, 얘한테 이제 CSS를 줄 건데, 사이즈 50에 50으로 만들어 놓고, 포지션 앱솔루트에 레프트 탑 50%, 트랜슬레이트 50%, Z 인덱스 엄청 크게. 이러면 화면 딱 가운데 오겠죠. 이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논을 걸었어요. 백그라운드는 필요 없고. 디스플레이 논을 걸면 화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JAX 발동시키기 전에 이 녀석을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갖고 오고, 이 로딩바한테 AJAX 발동하기 전에 스타일시트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바꿔요. 화면에 나오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AJAX 처리가 끝났다. 그러면 다시 디스플레이 속성을 논으로 바꿔요. 그럼 없어지겠지. 이게 로딩바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심플이라는 형태의 제이슨 페이지에 접근을 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럼 이제 백엔드와 연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번 예제 기준으로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 이게 아까 개선된 코드거든요. 일단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예제부터는 로딩바를 실제로 넣었죠. 그러니까 console.log 이거는 실제 로딩바 출력하는 코드로 바꿔줘야겠네요. 마지막에 로딩바 닫는 것도 실제 코드로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 얘는 백엔드한테 받은 데이터를 전부 다 문자열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냥 response.txt라고 해버리면은 요거 전체가 그냥 문자열이 돼버리는 거야.
한편 백엔드한테 받은 데이터를 제이슨일 경우에 한해서요. response.json으로 추출하면은 제이슨 객체로 떨어져요. 결과적으로 AJAX를 정말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백엔드가 갖고 있는 제이슨 데이터를 그냥 나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result.status, result.message, result.message.msg 그냥 이게 다예요. 자, 여기서 이제 화면에 출력할 데이터는 아이템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esult에서 아이템만 구조분해로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요 아이템이 요만큼이 되겠죠? 그럼 얘가 갖고 있는 MSG를 어딘가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HTML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H1 태그 만들고 text success라는 클래스 넣어주고 아이템이 갖고 있는 MSG라는 값 출력시켜주고 이거를 result라는 아이디를 갖는 공간 여기죠. 여기에 append child로 넣었어요. 아까는 inner HTML로 넣고 왜냐면 아까는 문자열로 받은 거기 때문에 append child가 안 돼요. append child는 실행할 때마다 매번 기존 거를 그대로 놔두고 뒤에다 덧붙이는 기능이었죠. 그러면 이제는 클릭할 때마다 뒤에 착착착 붙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text success라고 클래스를 넣어주고 있는데 스타일 시트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럼 클래스도 넣어줍시다. text success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버튼 누를 때마다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오겠죠. 이렇게요. 자, 이게 단순히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컨텐츠를 늘리기만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제가 잠깐 백엔드 코드를 좀 뜯어 고칠게요. 임시로 좀 고칠게요. 자, 아까 좀 전에 봤었던 그 형태였는데 이제 제가 백엔드가 요 MSG 값에 그냥 현재 시각을 담게끔 했어요.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죠. 그러니까 백엔드가 출력하는 요 값은 계속해서 흘러요. 37, 39 뭐 이렇게 흐르죠. 그럼 프론트엔드 입장에서는 나는 맨날 똑같은 백엔드에 접근하는 거야. 근데 백엔드가 내가 접속할 때마다 컨텐츠를 바꿔요. 51, 54, 56. 분명히 똑같은 백엔드인데 백엔드에 접근할 때마다 컨텐츠가 바뀌는 거야. DB 상태에 따라. 그럼 프론트엔드는 새로 고침 안 하고 매번 새로운 컨텐츠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적 HTML과 백엔드가 있을 때의 차이예요. 분명히 페이지를 새로 고침 안 했는데 얘는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어. 왜냐면 데이터는 백엔드가 판가름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내용을 실습하려면, 제가 아까 백엔드를 또 점심시간 사이에 살짝 뜯어 고쳐갖고, 백엔드를 한번 지웠다가 다시 까셔야 돼요. 삭제입니다. npm uninstall sam server. 이렇게 하면 삭제가 되고요. 설치 명령은 아까 알려드렸죠? 네, 이제 웬만해선 백엔드 고칠 일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새로 제가 압축 파일 안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실습 문제 2개 올려놨으니까 그거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예,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